뭐 1년을 했어. 뭐 2년을 했어. 이제 겨우 6개월 했는데 벌써부터 이 정부 임기 5년 너무 짧다. 더 하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어. 이런다 김민석이. 호남 찾아가 가지고는. 뭐 임기를 아니 지금 취임해 가지고는 뭐 1년이 된 것도 아닌데 뭘 벌써부터 저렇게 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사람들이 전에는 5년 임기가 길다고 했는데 지금은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그러네요. 봐봐, 이재명 정권 5년 임기 더 하면은 코스피 얼마 간다? 10만 간다. 코스피 5천이 아니라. 우파있으면 그러겠지. 야, 이재명 정부 5년 더 하면 나라 거들난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뉴스 읽던 거 맞아 읽어보면은 5년이 이재명 대통령 정권 5년이 대전에서는 좀 짧다. 이때까지 다른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5년 진짜 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 갔더니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게 왠지 트릭으로 난 느껴진다는 거야. 보니까 김 총리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모함, 그 다음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 대통령을 비유를 한 거야.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있게 아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가 호남을 방문한 것은 지난 4일 광주 국정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을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에 비유를 한 거야. 여기 보니까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 보고 생중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그러는 거야. 김 총리는 넷플릭스보다도 재미나는 zet플릭스라며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도 당부를 했다 그러네요. 야, 완전 국민 대통령이다. 그런 느낌이 팍팍 드네요. 저 봐봐. 아직까지 검토를 위한 버릇된 메시지가 뜬다. 살짝 한번 볼까? 로또일까? 깡일까? 한 입만. 저건 로또인데. 한 입만이야. 요런 걸 표시를 해둬야지. 한 입만. 알겠어요. 한 입 줄게. 한 입 가지고 되겠어요. 정 떨어지게 두 입. 자. 아무튼 뉴스 또 계속 읽어보면은, 여기 보니까 김 총리는 전남을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네요. 그는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국가 AI 컴퓨팅 센터, 그리고는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온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강조했다. 말만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 좋겠네. 전남 부자 되겠네. 대구는 뭐냐? 90년도에는 부자다라고 했던 대구 지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보고 있으니까 애처롭다. 그래도 돈 많은 부자는 대구에 다 있다 그러는데 90년대 섬유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발전했었지. 근데 중국으로 다 가는 바람에 최저시급이 계속 올라가니까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는 싼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결국엔 지금 중국 공장도 거의 뭐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한다 그러지. 왜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중국도 뭐 그 당시 때 뭐
미국도 많이 건너갔으니까 나이키 공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굵직굵직한 큰 공장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었죠. 저렴한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는 상품들이 좀 많이 저렴해진 거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 민주주의 성지로서의 자부심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계속 또 읽어보면요. 또 호남을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그러네요. 또 쭉 보면은 김 총리는 최근 전국 지자체, 단체, 대학생, 정당 등을 직접 찾아 정부의 국정 성과와의 운영 방향 그래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K 국정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K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김대중 때 생각난다. 김대중 때도 저랬잖아. 역으로 여기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재명 대통령 전 부처를 돌면서 망원 콘서트라고 연막 작전 쇼 하나 그러니까 저런 걸 캐치를 못한다면은 좀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겠지. 변별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는 변별력이 아주 중요해.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를 돌면서 망언 콘서트야. 망언 콘서트. 여기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왜 전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를 계속 하는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면 환율, 물가, 경제 위기에 부동산, 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 안보 책임을 가리는이 아니고 가리고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려는 비겁한 연막 작전 쇼라고 지적을 했다. 쇼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좋은 분위기, 딱딱한 분위기 그게 아니라 우파는 약간 좀 딱딱한 건 있어요. 딱딱한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으면. 그렇지만은 좌파는 약간 좀 유한 느낌이 들긴 하죠. 저 청문회 하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일단은 저기서 망언과 헛소리 콘서트 헛소리 콘서트 부동산, 민생, 폭망, 무너져가는 외교 안보 책임. 부동산, 민생 폭망. 그러니까 민생 폭망은 왜 민생 폭망이 일어났고 부동산은 뭐 많이 높다 이거겠지. 물가 경제 위기. 뭐 물가 경제 위기 크기는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최저시간만 오르고 물가는 제자리다 그러면은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 보니까 나 의원은 특히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통일부 외교부 업무 보고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 것 같아. 통일부 외교부 업무 보고서에서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로 가져야 되는데 통일부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라는 거야. 처음 뉴스 나왔을 때는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통일부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은 약간 종북의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는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건 나도 공감은 하지만은 또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 북한의 경제가 열악하니까 북한이 먼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등등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경제력보다도 북한의 경제력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한테 많은 국지전을 불러일으켰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런 말은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약간 실언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 의원은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래. 더불어민주당은 5.18만 가지고 맨날 들먹였잖아. 한반도 우리가 북한하고의 전쟁하고 난 다음번에 우리랑 평화로 지내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거 다 벗어나가지고는 먼저 우리를 쳐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미안하다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지. 여기 보니까 이 6.25로 인해 가지고는 한국군하고 유엔군이 7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대요. 6.25가 역대 전쟁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파병이 되었고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6.25 때. 그러니까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국민 일원으로 봤을 때. 근데 북한의 제재를 좀 완화를 시킨다 그런 건 좋지만은 달러를 준다 이런 거는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북한의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하고 동일시 생각을 하면은 난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혹시나 뭐 나중에 뭔가 교류가 되었다 그랬을 때 북한의 학력을 대한민국 학력하고 똑같이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의사도 외국 나가잖아요. 미국 가잖아. 절대로 인정 못 받아. 간호사도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국가인데 그 국가의 학력하고 우리나라 학력하고 동일시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건 아니지. 뉴스 또 계속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북한은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아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경원 의원 이야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만만히 네가 생각했을 때 저 말이 맞는 것 같냐? 그러면 맞죠. 맞다라는 거야. 그런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니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저기에서 원수는 5스타의 원수가 아니라 왼수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단 말인가? 라고 덧붙였다 등등 그렇게 적어놨네요. 저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거에 6월 항쟁하면서 시위했던 그런 무리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인 생각을 딱 전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북주의자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한쪽을 쏠리게 되는 거지.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은 나 의원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다라고 말했다. 내가 한 번씩 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북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북한 노동신문을 보는 게 아니야. 그 북한 노동신문을 난 내가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거는 네이버에 그 뉴스 메뉴에 북한 소식을 전달해준 메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걸 보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노동당,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검토하라는 거. 근데 저게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내용이니까 물론 좀 약간 가식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서 보라고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감 가지. 그렇지 않을까? 반감 간다니까. 왜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쭉 보면은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아니지.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 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난 저렇게 표현을 못하겠어. 그런데 진짜 표현 잘했네. 물론 레터를 적어놓고 읽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념은 서서히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이런 것들을 서서히.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물들어져 가지고는 망각하는 거지. 5.18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 꺼낼 때마다 그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었던 거야. 왜 들먹일까? 왜 이야기할까? 그걸 보기 전에 그냥 아,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들먹였던 거는 다 정치적인 이용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뉴스를 읽다 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 나왔을 뿐인데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뉴스를 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 의원은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불법 대북 송금에 이어 북한에 바치는 충선 선물인가 라고 비판했다 그래요. 봐봐 이거 다 내가 이야기했었던 거야. 북한에 달러 주고 이런 거 이제는 북한에 달러 주고 하는 그거는 안 해야 된다라는 거지.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은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끝까지 부정하고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중국을 경유해 북으로 보내주겠다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에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그래요. 국군 포로 송환 저거 다른 것들은 뭐 최근 이야기겠지만 국군 포로 송환 저거는 조금 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랬다라는 거는 누군만 죽이는 거야. 개미들만 죽어난다라는 거야. 또 보면은 왜 북한 간첩들의 귀환에는 이토록 애달파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좋은 상황들을 보고는 일을 잘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개선해야 할 그런 내용들도 많죠. 그러니까 중립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종북적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좋아요 눌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팻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파한테 배신당해가지고는 우파인지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와가지고는 나보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민폐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먹방 뉴스 하면서 윤석열 석방을 외치니까 조금 보기 안 좋았나 싶어가지고는 그냥 빼버렸어요. 윤석열 석방은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잘못은 없어. 진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개헌 가지고만 그러는데 지금 계속 특검을 하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죄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 특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500억 400억 몇 억이 아마 들어갔을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특검 할때 300 몇 억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에바다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결국에는 잘못이 없는 걸로 판결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지 모르죠.
500억 가까이야. 쇼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500억 가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특검 하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특검을 해야 할 만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냐면 진짜 잘못한 게 없다. 해지하라 그랬는데 해지 안 하고 강행을 했었으면은 잘못이지. 근데 해지하라 그래가지고는 해지를 했잖아. 그러면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지로 애가 탄핵시켜가지고는 특검까지 간 거야. 그런 상황을 만든 현 시점이 나는 아무리 내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치계가 너무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거지. 그럼 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내가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지. 복돌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좋네요. 평소에는 미쳤다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밥은 먹고 다니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악담 엄청 많았었거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종기 여기도 종기 눈다래끼 종기 온몸에 염증 그래가지고는 약 먹었지. 약 먹고 나니까 조금 나. 진짜 거의 1년 동안 내 뇌가 피폐해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복돌님이 우리나라만 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북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그 뭐야 남북한 통일에 관해 가지고 연구하는 단체가 있나 봐요. 그렇게 연구하는 단체에 뭐 누가 적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글이 있더라고.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그래가지고는 쭉 읽어봤더니 북한 주민들도 남북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75%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소수 일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소수 일부는 뭐 그 나라에서 지성인이겠지. 누리고 사는. 근데 이게 통일이 돼버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요한대. 그러면은 음, 그런 몰라 더 나가면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니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내 생각은 자꾸만 비추면은 좀 모순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모순점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난 유튜브인데 너무 막 내 색깔을 드러내 보이면은 좀 문제가 되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나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종료.